안녕하십니까. NCS 스마트 혼합훈련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바리스타 일을 맡은 김광희 교광사입니다. 이번에 할 수업은 커피 향미 평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5페이지 되겠습니다. 75페이지고 커피의 관능평가, 관능평가에서 첫 번째 후각, 코로 맞는 거죠. 후각이고 두 번째 미각, 입으로 느끼는 맛에 대한 거죠. 후각은 냄새에 대한 거고 촉각, 느낌이죠. 마우스필, 혀로 느끼는 맛에 대한 거죠. 요거 세 단계로 구분하여 나눠집니다. 향미평가에서 후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원인에 따른 분류. 생성 원인은 효소작용이 있다. 효소작용이 있고 갈변 반응이 있고 건열 반응이 있습니다. 건열 반응이 있고 처음에 생두에서부터 보통 우리가 그 효소 반응은 뭐 옐로우 지나서 이제 그 옐로우 시점 정도까지죠. 그때까지가 보통 효소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꽃향기하고 과일향기, 뭐 풀향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SCA 시트지에 보시면 뭐 효소 반응에 의한 거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꽃향기, 과일향기, 풀향기 있고 꽃향기에는 또 어떤 게 있고 과일향기는 어떤 게 있고 뭐 풀향기는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효소 작용에 의해서 그린빈에서 생성되는 화합물, 생두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죠. 그리고 주로 에스테르, 알데히드의 화합물로 휘발성이 가장 강하면 휘발성이 가장 가능하다는 것은 빨리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갓 로스팅한 커피에서 많이 느껴진다. 볶은 지 얼마 안 된 커피에서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휘발성이 강하니까 빨리 날아간다고 버린다 소리죠. 그래서 약배전, 좀 약하게 볶은 커피에서 보통 많이 납니다. 강배전을 시키면 요 밑에 갈변 현상 있죠. 갈변 현상 향들이 더 지배 향으로 이루게 돼서 보통 효소 반응에 의한 향들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배전에서 보통 많이 난다는 거. 그다음 갈변 반응은 슈가 브라운이죠. 고소한 향기, 카라멜 향기, 초콜릿 향기가 있습니다. 커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당의 갈변 현상, 갈변 현상에는 카라멜라 반응을 말한 거죠. 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합물. 주로 알데히드와 뭐 당카보닐, 케논, 그다음 피라진 등으로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커피 품종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그러니까 커피 품종에 따라서 이 향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추출할 때 마실 때 가장 많이 느껴진다. 갈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추출할 때 나오는 거는 요거는 가스죠. 마실 때 나오는 거는 요건 전기죠. 예, 종류가 좀 다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프레그런스죠. 프레그런스도 가스죠. 예. 그리고 건열 반응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도 뒤에 나옵니다. 건열 반응은 송진향기, 향신료향기, 탄향 등이 있습니다. 건열 반응,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받아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주로 뭐 복소한식 화합물이나 질소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들 구성돼서 휘발성이 가장 낮다. 이러한 향 성분들은 커피를 삼킬 때 공기와 협업하게 되고 혀 끝에 있는 향 성분의 일부가 전기 상태로 만든다. 이 성분들이 애프테이스트에서 가장 많이 느껴진다. 애프테이스트는 먹고 난 다음에 코로 뱉었을 때 나는 그 향을 말하는 거죠. 일단 자세한 것도 뒤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향기의 구성은 분쇄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 그 다음에 마시면서 느껴지는 커피 향기가 있고 입안에 남아있는 커피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향, 분쇄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 드라이 아로마라 부르죠. 프레그런스죠. 프레그런스.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가스입니다. 가스. 예, 가스고 신선한 원두를 분쇄할 때 느껴지는 향으로 커피 씨앗
씨앗이 식물로부터 자라는 동안에 나타나는 효소작용, 아까 나오죠? 효소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꽃향기, 과일향기, 허브향기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때 제일 안 좋은 게 허브향입니다. 허브향. 허브향은 풀냄새를 보시면 돼요. 풀냄새를 보시면 되고, 꽃향이나 과일향들이 보통 좋습니다. 좋고, 추출된 커피향기는 컵 아로마, 컵 아로마라 부르고, 이것도 똑같이 기체 상태입니다. 커피 가루가 물을 만나 귀화되는 순간 코로 맡아지는 향을 말합니다. 커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귀화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커피 입자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죠. 그라인드 갑니다. 갈면 이게 이렇게 분쇄가 되겠죠. 분쇄가 되는데 요 내부에 이렇게 공극이 있지 않습니까? 볶으면 공극이 더 커지죠. 안에 텅텅 비죠. 빈 상태에서 가스가 막 차 있습니다. 탁 분쇄를 시키니까 옆에 차 있는 가스가 나오겠죠. 이게 프레그런스입니다. 근데 빠지고 난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이 공극을 채우겠죠. 공극을 채우고 남는 이 채우고 나서 이 원래 기존에 있던 공기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 빠져나가는 이 공기들, 가스들을 아로마라 부릅니다. 흡 아로마가 웻 아로마입니다. 아로마라 부르고, 마시면서 느껴지는 커피 향기. 요거는 이제 요때부터는 커피 향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배출되는 거 말하는 거죠. 전기 상태입니다. 전기 상태고, 커피를 볶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향으로, 이게 카라멜라 반응이죠. 예, 당분의 카라멜라에 의해서 생성된다. 라이트 로스트 커피 때는 견과류 냄새, 그렇죠? 그 다음 미디엄 로스트 커피에는 카라멜 향, 다크 로스트에는 초콜릿 향이 구분된다.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 입안에 남는 커피 향기, 먹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거, 그걸 애프테이스트로 부릅니다. 애프테이스트로 부르고, 온도의 섬유질을 태우는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으로, 커피를 삼킬 때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증발 현상에 의해서 느껴진다. 그러니까 코로 먹은 다음에 코로 뱉는 거예요. 입으로 먹어서 코로 뱉으면 그 코 쪽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향이고, 송진향, 뭐 수지 냄새, 양 냄새도 있고, 탄소향은 뭐 연기 냄새, 재 냄새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향미평가에서 앞전에까지는 후각에 대해서, 후각, 코의 냄새에 대해서 했죠. 이번엔 미각입니다. 맛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뭐 일부 사람들이 감칠맛이 있다고 합니다. 감칠맛. 그러나 우리가 그 논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공식적으로 감칠맛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인정되는 나라는 뭐 일본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타 외국에서는 감칠맛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맛이 기본 맛입니다. 기본 맛이고, 그 다음에 각각 맛에 대해서 두 가지씩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면 예, 단맛에서는 어시더티하고 멜로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뭐 신맛에서는 뭐 와인리하고 소울리하고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고, 짠맛도 두 가지가 있고, 쓴맛도 두 가지고, 총 8가지죠. 그런데 커피의 6가지 기본적인 맛, 쓴맛이 빠졌죠. 왜 쓴맛이 빠졌냐면 신맛, 단맛, 짠맛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 이걸 맛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쓴맛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표기하면, 뭐 예를 들어 주면 1리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10g의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두 군데다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얘는 1리터고 얘는 10g이고, 그러면 똑같은 농도의 설탕물이 완성되겠죠? 기계로 측정합니다.
그럼 똑같은 농도가 나오겠죠? 사람이 직접 먹어봅니다. 그럼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오겠죠? 예. 아, 그러면 이런 똑같은 상태에서 쓴맛이 아주 강한 초고농축된 에스프레소를 집어넣습니다. 10ml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10ml 집어넣습니다. 아, 한쪽에는 안 집어넣겠습니다. 안 집어넣고 한쪽만 10ml 집어넣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는 10브릭스 정도의 그 당도를 가진 에스프레소입니다. 근데 이게 초고농축되니까 더 진하겠죠? 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던 초고농축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희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당도계를 측정하면 이 에스프레소에 있는 당도 때문에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먹어보면 훨씬 씁니다. 얘는 그냥 단맛은 1도 안 느끼죠. 그냥 쓰기만 합니다. 쓰기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뭘 느끼냐, 기계는 당도계는 당만 느끼지만 사람은 당만 느끼는 게 아니고 쓴맛도 신맛 짠맛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쓴맛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른 세 가지 맛의 쓴맛은 강약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쓴맛이 강하면 이 다른 맛들이 튀지 못하게 잡아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쓴맛이 약하면 각각의 맛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약한 다른 맛들의 강약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맛에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SCAA 그 차트 보면 치면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6가지 맛의 상환작용을 설명할 때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6가지 맛 보시면 저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어시다치 같은 경우 신맛. 신맛은 2개가 있죠. 신맛 여기 있네요. 신맛이 어시다치하고 요거 아니죠. 예, 요거 잘못됐죠. 요거는 요 말이 아니고 단맛은 보면 어시더치하고 멜로우하고 2개가 있습니다. 단맛은 2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신맛을 어시더치로 부르고 멜로우는 감미로운 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한 역할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이란 거 커피 성분 중에서 산에 의해서 생성되고 산은 신맛, 커피에 염에 의해서 생성되고 염은 짠맛이죠. 생성되면 당과 결합하여, 요것도 당과 결합하여 놓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당인 겁니다. 예를 들면 설탕물, 베이스가 설탕물에다 산과 결합하여 산이면 식초죠. 식초를 떨어뜨렸을 때 이 단성분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물에서 염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당성분이 증가한다. 우리 음식할 때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가끔씩 소금을 넣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멜로 맛이 감미로운 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먹을 때 약간 감미로운 맛이 나면 아하, 이게 원래 단맛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짠 성분을 가진 성분들이 더 플러스 되면서 이 감미로운 맛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신맛하고 어시더치 신맛하고 와인리하고 신맛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건 당 성분에 의해서 결합되고 단맛이 진짜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콤달콤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콤달콤 보시고, 와인은 보시면 와인은 커피 성분의 중 당에 의해서 생성되고 산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이제 신맛이 난다는데, 말 그대로 식초가 있는데 여기에 설탕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식초 맛이 감소하는 효과를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와인의 단맛, 와인의 신맛,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과일의 신맛,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다음에 뭐 소울이 있고 뭐 샤프 있고 블렌드 있죠. 그냥 보시면 짠맛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단맛은 뭘 넣어도 증가합니다. 신맛은 뭘 넣어도 감소합니다. 그죠? 감소하죠. 근데 짠맛은
짠맛은 보시면 샤프 날카로운 맛이죠. 약간 배는 듯한 맛이죠. 커피 성분 중 산에 의해서 생성되며 염과 결합하여 전체 맛을 짜게 한다. 말 그대로 소금물에 그 식초를 집어넣으면 확 더 짜다 소리예요. 확 맛이 짜져버린다 소리예요. 그리고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커피 성분 당에 의해서 생성되며 염과 결합하여 전체의 맛이 짠맛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원래 소금물인데 여기 설탕을 집어넣으면 그 짠맛이 감소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역학관계. 단맛은 무엇을 집어넣어도 더 달아지고 신맛은 무엇을 집어넣어도 약해집니다. 근데 짠맛은 당을 집어넣으면 약해지고 산을 집어넣으면 강해진다. 요 내용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기본 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인데 이거 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끝쪽이 단맛을 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짠맛을 느끼는 부위, 신맛을 느끼는 부위 이 옆면에 있죠. 그 다음에 뒷맛 뒤쪽에 쓴맛을 느낍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우리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혓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단맛이 좀 느껴지려면 여기 신맛 짠맛이 있죠. 신맛 짠맛이 느껴지는 거하고 끝에 쓴맛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쓴맛이 확 분포하니까 사람들이 이 쓴맛의 농도에 의해서 다른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시고 달고 맛있으려 하는데 이게 쓴맛이 확 잡아버리니까 잘 못 느끼고 이 부분이 보통 건열 반응에 의해서 오래 애프테이스트로 올라가니까 요 안 좋은 맛이 강하게 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핑이라는 걸 하게 되죠. 커핑은 입을 조그맣게 모아서 물을 한 번에 수증기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땡겨서 먹는 건데 땡겨서 먹게 되면 여기 대고 있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한 번에 바닥에 이렇게 앉겠죠. 바닥에 앉으면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맛을 순차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단맛, 신맛 느낄만 하면 쓴맛이 잡아서 다른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고 탁 하고 동일한 양이 들어가게 되면 골고루 한 번에 느낄 수 있고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커핑입니다. 그래서 커핑 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될 점이죠. 한번 습하고 땡겨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혓바닥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단맛이 끝에만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혀 끝쪽에서 단맛을 느끼는 미래세포들이 많아서 많이 느끼는 거고 다른 쪽도 느끼긴 합니다. 그 느낀 양이 작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쓴맛도 보시면 쓴맛이 또 뒤쪽에 많이 있고 다른 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쓴맛을 느끼고 신맛하고 짠맛도 마찬가지로 옆쪽에 느끼고 가운데 들어갔을 때 똑같이 다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맛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 커피가 처음 먹을 땐 다 맛있을 겁니다. 따뜻할 때는. 근데 식으면 맛이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맛은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온도가 낮아지면 강해진다 소리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약해지니까 여기가 온도가 있고 여기 강도가 있을 때 온도가 높으면 약해지니까 반비례하겠죠.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높으면 약해지니까 강도가 약해지니까 반비례되겠죠. 그 다음에 짠맛도 온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온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똑같죠. 그 다음에 과일산 신맛은 온도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 신맛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의 온도하고 상관없이 강도가 일정하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식게 되면 신맛은 거의 그대로겠죠. 근데 단맛하고 짠맛이 확 들어옵니다.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싼 커피와 이제 싼 커피 차이가 뭐 비싼 커피는 상대적으로 뭐 단맛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겠죠. 근데 싼 커피들은 뭐 짠맛이나 뭐 안 좋은 맛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커피의 기본 맛의 화학적 요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신맛, 신맛들은 대부분 산자가 붙죠. 뭐 클로로겐산, 뭐 옥살릭산, 말릭산, 시트릭산, 타다닉산 뭐 이렇게 산이 들어간 게 보통 신맛과 관련돼 있고 단맛은 당자가 들어가죠. 뭐 카라멜당, 한우당 있고 단백질도 일부가 있긴 한데 보통 당자 들어가죠.
그 다음 쓴맛은 카페인, 이거 대부분 알 거예요. 카페인과 뭐 키닉산 정도고, 그 다음에 짠맛은 산화칼슘이 이렇게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향미평가 중 촉각 중 혀로 느끼는 마우스필에 대한 겁니다. 혀와 입안으로 느껴지는 커피 감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이하 오일, 지방 이하 오일에 대한 내용이고, 오일들이 이제 커피 표면에 오일이 뜨면 요게 풀시티 이상이죠. 풀시티 이상으로 보게 되면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커피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성분 중 지방은, 지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방은 커피의 향과 맛을 오염시키는 외부 물질을 운반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 수소 첨가 및 산화작용은 커피의 산패 과정의 맛과 향을 변질시킨다. 그쵸? 산패 자체가 원래 산소와 결합해서 생기니까 여기 맞죠? 침전물은 운두 표면에 붙어있는 작은 섬유질이 물에 녹지 않고 부유물에 떠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산바닥 떨어진 거. 그렇죠? 물에 녹으면 수용성이겠죠? 수용성 다 남아있지 않겠죠? 불수용성이죠. 불수용식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녹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침전물이라 부릅니다. 추출 콜로이드. 추출 액조에서 지방 성분과 부유물질을 결합하여 커피 콜로이드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들은 커피액으로 느껴지는 감촉을 더해는 역할을 하고 향미를 생성을 돕는다. 바디와 농도는 혀에서 느껴지는 커피 중량을 말하고, 바디는 촉각적인 특성을 지니고 농도는 미각적인 특성을 지닌다. 바디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물과 기름으로 따질 때 물은 끈적임이 없죠. 기름 끈적임 느낌 있죠.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 그래서 기름 같은 게 약간 끈적이는 이런 걸 끈적이 꾹 누른 느낌, 이런 걸 바디감이랍니다. 촉각적인 문제죠. 그래서 농도란 거는 뭐 말 그대로 물 속에 뭐 액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적게 들어가 있냐, 많게 들어가 있냐, 이 부분이니까 요거는 미각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없고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SCAA 플레이버 힐이라고 해서 맛과 향을 표시한 겁니다. 딱 중간에 잘려있죠. 중간에 잘려서 여기는 맛이 표시됐고 여기는 향이 표시됐습니다. 아까 맛을 보시면 신맛, 단맛, 짠맛, 쓴맛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중에서 뭐 여기 소리, 와인리, 뭐 어시더티, 멜로우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다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고 요거는 뭐 나중에 공부해보고 싶으면 따로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효소 반응이 있고, 뭐 건열 반응이 있고, 뭐 그렇게 슈가 브라우닝이 있죠. 그 다음에 가을 변화 현상이죠. 이런 게 있고, 요 안에 보시면 아까 맡은 꽃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향이 있고, 허브향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있죠. 너티가 있고, 요는 그 다음에 좀 덜 많이 볶으면 뭐 카라멜 있고, 아주 많이 볶으면 뭐 초콜릿 맛 있고,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까지 이 테두리를 배웠죠. 이 테두리를 배우고 나머지 부분을 더 배우고 싶으면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향에 대한 향을 이제 향기를 묶어 놓고요. 뭐 과일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딸기향은 생도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블랙베리 향, 그 다음에 뭐 라즈베리 향, 그 다음에 뭐 딸기향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사과, 뭐 사과나 청사가 많이 나오고, 뭐 복숭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부 뭐 이쪽에 안 좋은 냄새들도 안 좋은 향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SCAA 2021년도에 약간 수정돼서 나온 겁니다. 수정돼서 뭐 아까 과일향 중에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과일들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수정해서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할 거는
향미 평가 중 커핑, 실제로 우리가 SCA에서 커핑 시터지를 보고 커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CAA, 예. 로스팅 강도, 시간, 분쇄도, 물의 온도, 물의 경도, pH, 시간 등 로스팅에서 추출까지 모든 요소의 범위를 정해 균일한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협회죠. 미국 스페셜 커피 협회죠. 일단은 원두를 준비합니다. 원두는 어떤 원두를 쓰냐? 아거트론 63, 아거트론이 60에서 70 사이가 하이죠. 하이에서 이 정도면 하이 후반 단계. 그러니까 하이 후반 단계 1차 팝이 터지기 뭐 한 2, 3도 전 정도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거트론 63이고 로스팅 후에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너무 오래된 거 써도 안 되고 너무 갓볶은 것도 써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커핑 볼이 있는데 볼 사이즈의 원두량은 볼 사이즈의 0.055를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컵이 이게 200ml일 때 200ml 곱하기 0.055 하면 11이 나옵니다. 그러면 11g의 원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컵을 5개 정도 준비합니다. 3개, 5개. 요거는 1명, 2명, 3명, 4명. 요거는 4명이서 커핑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해서 각각의 점수를 나중에 해가지고 뭐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걸 빼고 나서 뭐 통합해서 이렇게 아마 점수를 낼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첫 번째로 프레그런스 온도가 준비돼서 프레그런스 평가를 합니다. 프레그런스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원두를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면 커피향이 확 올라오겠죠. 이게 드라이 아로마입니다. 원두 가루에 물을 붓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커피 가루에 느껴지는 향이고 커피볼을 손으로 감싸듯이 보이죠? 손으로 감싸듯이 감싸서 막고 후각을 통해서 커피 향을 넣기. 후각을 통해서 커피 향을 넣는 게 프레그런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평가. 아로마 평가는 프레그런스 평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93도씨의 물을 커피 가루에 모두 적시듯이 싹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고 척중 후에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4분 정도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향을 맡아보고 그 다음에 크러스트 브레이커 아로마 체크를 다시 합니다. 크러스트란 거 요 위에 떠 있는 거 있죠. 부윤물. 이 부윤물을 말한 겁니다. 요걸 크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크러스트를 깨는 행위, 이 행위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커. 그래서 크러스트를 여기서 브레이크 시킵니다. 막 흡고 땡기고 그래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크러스트가 깨질 때 여기 있는 거품이 깨질 때 크러스트가 깨질 때 온도가 가진 가장 분명한 아로마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깰 때가 냄새가 가장 많이 나요. 많이 나는 커피를 그 볶음도에 대해 커피가 가진 지금 볶음 농도에 대해서 아로마를 발생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처럼 코를 가까이 가져대고 커피 봉투 가져대고 아로마를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요게 끝나고 나면 아로마 체크가 끝나면 스키밍을 합니다. 스키밍. 떠 있는 크러스트를 제거하는 건데 양쪽 스푼을 2개를 떠서 쭉 떤 다음에 버리고 다음 걸 뜨게 되면 전에 떴던 향들이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린싱을 한 다음에 다시 뜨고 떠서 버리고를 해서 요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슬러핑. 이제부터 이제 맛 테스트를 합니다. 슬러핑은 커핑 스푼을 이용해 커피볼에 담겨져 있는 커피를 맛보는 행위입니다. 슬러핑 시 혓바닥을 전체 뿌리듯 강하게 흡입. 요게 아까 말했던 거 있죠?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요 보시면 입에 딱 대고 이런 식으로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플레이버, 애프테이스터, 산미, 바디, 밸런스, 뭐 균질성 각각의 점수를 다 매기게 됩니다. 시간은 보통 10배에서 15분 걸리고 2에서 3회 정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시트지입니다. 시트지고 한 평가에 지금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리고 그 예를 보면 여기 예제죠. 여기 보면 프레그런스가 있고 아로마가 있죠.
그에 대해서 내가 뭐 드라이 아로마 이거 뭐 몇 점 얼마 정도 나고 브레이크 했을 때 점수가 어때 해서 평균 점수를 내놓는 거야.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고 내가 보고 이렇게 점수 내고 보고 점수 내고 보고 점수 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커피 향미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